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메인 MC 김득희입니다. 따스한 봄날입니다. 이른 봄을 먼저 맞고 싶어 마음 급히 피어났던 개나리, 벚꽃, 진달래, 목련 등 생각만 해도 화려한 봄꽃들이 꽃들에겐 강하다면 강한 봄바람에 떨어져 가고 있네요. 봄꽃들은 장렬히, 아니 아름다움에 걸맞게 떨어질 때도 눈꽃이 되어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봄꽃들, 또다시 봄이 오면 한 해 동안 그 추운 계절 고생하며 잘 살았다, 장하다, 칭찬하듯 피워줄 꽃들이기에 고맙다고, 올해도 정말 고마웠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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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yeah.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yeah.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네,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와주신 우리 선생님이 누군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선생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충사랑인의 김유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선생님이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선생님이 정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뭐 혼자서 공부하시느라 정말 애쓰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간단하게 그 어떻게 그 따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점 운행제를 통해 아동 가정 전문학사 전공을 하고 사회복지사 2급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다 끝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습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예. 우연한 기회에 은평 어르신 통합지원센터에서 3월에 3주 120시간 실습을 했어요. 네. 실습하는 동안 거의 뭐 새벽 한두 시는 기본으로 실습 일지를 쓰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네. 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고 월요일 날은 정말 초치기를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정말 초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실습처도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9시에 도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정말 고생하고 애쓰셨네요. 네네. 선생님 말씀 들으면은 우와 시작하기 너무 무섭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회사까지 다니면서 또 네. 실습을 하신 걸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어떻게 따지 걱정하시는 분들 도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습 2급을 따고 나서 취업이 안 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은평 통합지원센터에 보면은 생활지도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2급을 따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취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1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은평구에는 은평 어르신 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서대문에는 좀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서대문에 없어서 너무 아쉽다. 근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그때 의심을 살짝 했었죠, 저희가.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으셨구나. 네. 서대문구에는 충정로에 사회복지법인 수요사, 효림원사나 효림재가노인 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네. 일단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지원센터, 재가복지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고요. 예. 원래 효림원은 방문 요양이랑 노인 주간 보호센터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 모든 걸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효림원은 후발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지도사 분들을 작년 12월에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12월에도 또 모집하는 게 있으니까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 나이가 있으셔서 취업이 안 된다 고민하시게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네네. 그럼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셨고 그다음 이제 계속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거의 주로 하시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솔직히 제가 아동 가정 전문 학사를 공부하고 보육이나 아동 쪽에 아동보다는 그래도 어르신들을 좀 더 많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또 돌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업한 것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재활 병원이고요. 네. 실습처도 어르신 통합지원센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 노령화 시대가 급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네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그 다음에 좀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관건이긴 한데 네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문외한이라면 문외한이고 이게 노령화가 급속히 되는 게 처음이잖아요. 네네네. 어느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노령화를 접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또 병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립 복지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65세 이상인 분은 수급자거나 수급자가 아니셔도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시듯이 구립 복지관은 어른들이 유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서 미술도 배우시고 한글, 컴퓨터 등등 많은 교육을 배울 수 있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헬스장을 가기는 힘드시잖아요. 근데 노인 맞춤
운동을 해주는 데가 복지센터가 있고요. 음. 복지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어르신들이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사회 참여가 힘드신 분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서대문에 있는 효림 제가 노인 지원센터를 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주시거나 행사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지역사회 참여를 인해서 후원품도 많이 받게 되고 후원금도 많이 연결을 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후원금을 지원하게 드리고 후원품을 드리고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좀 힘들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데이케어나 방문 요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가서 문의하고 상담을 해볼 수 있는 곳이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신청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네. 주민센터 사회복지팀에 가서 말씀하시면 되세요. 아, 네, 그래서 그 사회복지팀에 저희가 지금 찾아가서 저희가 이제 제가 노인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말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네네. 네, 상담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이 어르신은 뭐 그 방문 요양이나 제가 노인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동적인 거를 받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선생님이 잘 배우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하면 참 좋겠네요. 많은 네. 아유,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진짜 많이 배워오셔서 정말 좋네요. 그러면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네. 조선의 남자여 땀 냄새가 펄펄 나게 뛰어다니고 피곤한 몸 쪽잠으로 몸을 달랜다. 꺾어시는 운동화를 고쳐 신고서 꿈을 향해 나는 달린다.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멈출 수 없는 인생아. 조선의 남자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찬란한 내일은 꿈을 꾸는 조선의 남자. 발바닥이 부르트게 뛰어다니고 허기진 배 김밥으로 배를 채운다. 푸른 하늘 쳐다보며 한숨 내뱉고 다시 한 번 나는 달린다. 고된 하루가 길다 하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멈출 수 없는 인생아. 조선의 남자여. 네, 채소의 조선의 남자 듣고 왔습니다. 우린 천충 사랑이네 김득희인데요. 우리가 천충 사랑인이라고 하는 게 천연동과 충연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방송이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천연동과 충연동이라는 게
그냥 뭐 서대문구에 있는 하나의 동의 명칭이다라고 한 지역의 이름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서대문에서 살면서 영천시장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고 네. 서대문 형무소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정도로 이 지역이 서대문 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 뜻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사실 그 저희가 보면은 그 서대문 형무소가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때보다 더 어렸을 때 그곳을 지날 때는 사실 좀 무서웠어요. 아, 여기 형무소구나. 죄인들이 많이 갇혀 있겠구나라고 네네, 맞아요. 많이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숨도 안 쉬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조심조심히 가면서 왜 이렇게 험난한 곳이 여기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커서 지나면서 보니까 거기에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애국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고초를 겪고 힘들게 지냈던 역사적인 곳이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참 마음도 아프고 예전에 서대문 형무소를 한번 그 견학이라 그런가요? 저가 한번 찾아서 가서 이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선생님도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여러 번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거기에 갇혀 계셨던 그 애국지사들이 고문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겪는 것처럼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맞아요. 손톱을 뭐 바늘인가 뭔가 송곳 같은 걸 찌르고 막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세워놓고 밥도 주지 않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고문을 했다는 걸 들어보고 굉장히 그 충격을 떠나서 그냥 머리를 띵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그렇죠.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그 기억을 저희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잔혹한 일제의 만행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저희 동네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천연동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거는 이곳이 이제 그렇게 힘들게 계셨던 그분들이 선생님 그거 아세요? 제가 갑자기 막 떠올라서 그런데 네, 말씀하세요. 거기서 돌아가셨던 분을 모래내 그쪽에 가서 화장터가 있었대요. 모래내 화장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그 저희 동네 있잖아요. 그 고온초 있는데 네네. 그쪽으로 와서 이렇게 화장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게 막 굉장히 역사적인 길이잖아요. 우리 예. 애국지사들이 진짜 수십 년 동안 갇혀 있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은 또 모래내에서 이렇게 화장되시고 이렇게 하셨고 네. 그 유골도 못 찾는 경우도 아마 많이 있을 텐데 네네네. 너무나도 그러니까는 예전에 들어보면 서대문 형무소에서 화장을 시킨 우리 애국지사들을 모르게 그 흔적을 없애려고 뒤에 이렇게 굴 같은데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모래내 화장터로 보내지도 않고 뒤에서 화장을 하고 이렇게 없앴다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거 그냥 기억에 그렇거든요. 들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런 말을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동네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는 물론 거기에 관련된 이 역사적인 공간은 좀 잘 이렇게 우리가 보존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선생님 영천시장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장 보러 가끔 가고 있어요. 영천시장이 예전에 유명한 떡시장이었다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어제 1회 때 방송할 때도 들었었고요. 네. 알고 있죠. 그게 떡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서대문 형무소 옥에 계셨던 그 애국지사들을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와 있던 뭐 부인이나 가족들이 밥 대신에
그 먹었던 뭐 분식 종류 뭐 이런 거 떡 이런 거를 많이 먹어서 그 시장이 떡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그 혹시 그 옥바라지라는 거에서 바라지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뒷바라지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뒷바라지하다. 예, 맞아요. 옥바라지하다, 뒷바라지하다, 뭐 아니면 자식바라지하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사실이 바라지라는 뜻이 예. 불교에서 이렇게 나온 용어래요. 아. 절에서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그 시식하면 시식법사가 경문을 읽고 그 다음 경문을 받아서 읽는 사람이나 또는 그 시식을 거들어주는 사람을 네. 가리키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바라지라 그랬는데 네.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옥바라지, 뒷바라지 이렇게 자식바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상 언어로 이렇게 용어로 자리를 잡았대요. 네네. 근데 옥바라지 하면서 어떤 거 하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옥바라지 할 때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는 연락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족들이 주변에 계속 있으면서 면회를 갈 수 있을 때 음식도 챙겨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옷이나 이런 거, 뭐 그거는 음식이나 옷 같은 거를 대주고 그다음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뒷바라지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병원에 가면 그렇죠. 가족 중에 병원에 한 명 가 있으면 병원에 한 명이 가 있으면은 가족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뒷바라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이 가족 중에 한 명이 감옥에 가 있으면 그 집안은 거의 뭐 풍비박산처럼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좀 슬픈 일이 일제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영천시장에서 좀 영천시장에 대해서 영천시장이 옥바라지 않은 시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은 영천시장에서 제일 많이 보셨던 음식 종류는 어떤 게 있으셨어요? 떡집이 좀 유명하다고 들었고 요즘에는 유명한 게 뭐 그 달인 까베기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수산 쪽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과일 가게도 많은 것 같고 네 다양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풍령떡집이 떡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선생님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바라지 하던 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떡집 골목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가 떡집 그다음에 떡볶이집 많은 거 아세요? 네네네. 네, 떡볶이집 많고 그다음에 그 꽈배기집 많고 그래서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인왕시장이나 모래내 시장이나 뭐 이런 데보다도 굉장히 떡이 많고 그 다음에 먹거리가 떡볶이나 뭐 떡볶이도 떡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곳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그런 거에 추가로 뭐 칼국수 집도 있고 그다음 순댓국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뭐 산에 갔다 오든지 회사 끝나고 나서도 앉아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편육도 팔고 뭐 먹을 거라고 치면 별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네,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래 그런 곳이라 어쨌든 뜻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곳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서대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나 나라에서도 좀 지원을 해서 우리 그 서대문 형무소는 물론 영천시장 그리고 그 모래내 길 이렇게 지나서 그 화장터가 있던 그 길까지 이렇게 좀 뭐 의미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생.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네, 문희옥의 평행선 듣고 왔습니다. 아, 선생님, 네네. 최근에 그 선생님이 그 예쁜 고명딸을 중학교에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 학교가 동명여중이라고요. 아, 예. 근데 동명여중에서 그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딸아이가 입학을 했는데 네네. 자꾸 학교가 폐교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1921년에 개교한 학교가 지금 2023년이니까 100주년이잖아요. 근데 100주년 넘었네요, 진짜. 100주년이 넘은 학교가 갑자기 웬 폐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학교에서 공문이 왔어요. 아, 네, 학교에서 그 2027년에 폐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 의견을 묻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요. 네. 학교에서 1차로 4월 15일 토요일 날, 2차는 5월 18일 날 그 강당에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사회적 문제인데 출산율이 저하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했고 또 선제적으로 동명여중을 폐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선생님하고 실습 상담을 하고 왔어요. 아, 예. 이게 네,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열심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쓴 거에 대해서 읽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올해 이제 저희 애가 1학년이니까 작년에 1학년 애들이 4학급이 있었는데 한 반에 17명이었었대요. 아, 예. 근데 올해는 23명이 입학을 한 거예요. 각 반에. 그래서 네. 학교에서도 깜짝 놀랐대요. 더 줄었을 줄 알았는데 더 늘어서. 네네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애가 안산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게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이사를 나갔다가 작년에 다 입주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학년기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종명여중에 이제 입학을 했겠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중이 없어지게 되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겠냐. 실질적으로 서대문구에는 인창중학교가 있고 신현중학교가 있고 대신중학교가 있고 여중은 정원여중밖에 없습니다. 홍은중학교도 있고 남녀공학이잖아요. 근데 여중은 지금 동명여중밖에 없는데 이 귀한 여중이 폐교가 된다는 사실이 저는 믿기가 너무 힘들고 저희 딸내미가 아침에 그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학교가 폐교되게 되면 저희 딸은 졸업을 하겠지만 2027년이니까요. 네. 추후에 저희 아이들 말고 후배 학생들이 안산초를 졸업한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그 많은 애들이 어떻게 학교를 등교를 하게 될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명여중 근처에 살고 있는 그 뭐라 그러지? 학생들이 만약에 다른 중학교로 가야 된다면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이런 게 많아요. 그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보이는데 네네. 학생 수가 지금 적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폐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엔 좀 성급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저도요. 왜냐면 지금 이 집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계산을 해봐도 알겠지만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노령 인구나 아니면 이제 자녀가 없는 저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지만 또 이사 가고 이사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또 학교를 세울 거냐 이거죠. 그렇죠. 뭐 탄력성 있게 만들었다 없앴다 할 수 있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학교를 없앤다 뭐 폐교를 한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 선생님 말씀에 동의를 전적으로 하고 물론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하셔서 좀 보기도 했지만 뭐 학교 반 아이들이 17명 그리고 뭐 15명이 됐었던 적도 있대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적정수가 안 돼가지고 100명 미만이 입학을 계속 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폐교 위기다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러니까는 집주인의 소유자의 세대수는 뭐 4,500세대라고 쳐도 세입자까지 합치면 1,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재개발로 이사를 했었고 다시 들어왔었잖아요. 그게 한 4, 5년 됐는데 네네. 지금 이 동명여중에서도 5년 동안의 통계를 내셨어요. 5년째 100명이 넘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2, 3년 후에 폐교한다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출산율을 높여서 학생 수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 지금 노령화 시대가 돼가고 있는 상태에 자녀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학령 인구도 줄고 있는데 이거에 발맞춰서 학교를 없애자가 아니라 이거에 발맞춰서 그러니까 인구를 좀 이렇게 인구 이동을 좀 시키는 정책을 좀 쓰거나 그러니까 젊은 가족들이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 학교 근처에 이사를 올 수 있도록 뭔가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리고 선생님 솔직히 아시지만 한 분의 선생님께서 어머님 지금 아이가 선생님은 아이가 몇 명 있다고 하셨죠? 저 3명입니다. 3명이시잖아요. 근데 저도 2명이 있는데 아이들 2명을 엄마 혼자서 보기에 2-3명을 보기에 벅차세요? 편하세요?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근데 한 반에 17명 아이가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적어서 폐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반에 30명은 채워야 된다는 이런 사고라면은 저는 절대 반대고 되려 선생님 한 분께서 한 10명의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케어를 해주신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본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뭐 부족한 부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인구수가 적어지니까 학교를 없앨 게 아니라 인구수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낸다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올해도 있지만, 네,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올부터 2024년까지 여러 학교가 폐교를 할 예정이고 폐교가 진행된 학교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만요. 아, 그리고 예. 특히 특성화고 뭐 덕수고등학교, 성수공고 이렇게 예. 그 두 곳이 폐교 예정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가 폐교 예정으로 돼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학교 하나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을 소중하게 키워서 학교 밖 아이들도 많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학교 방과 후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근데 네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학원비도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학교 밖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학교를 폐교를 하지 말고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지금 폐교 예정인 이런 학교를 없애지 말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학교 밖 학생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뭐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그런 걸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새로운 학교네요. 네네. 그리고 이 동명여중은 혹시 서부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듣게 된다면 절대 저는 폐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 아침에 등교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 학교가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면서 아이들을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다가 학생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없앤다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지금 제가 동명여중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입학 정원이 100명이 안 돼서 힘들어서 폐교를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동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못 들어봤어요, 선생님. 아, 교동초가 여기 이제 가까이에 있긴 한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거의 신입생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가지고 한 네네. 자릿수 굉장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폐교를 할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세 자릿수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한 자릿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초등학교를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학교 작은 학교를 특성화해서 살리자를 해가지고 교육청 지원 덕분으로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말씀이에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어서가 아니라 적은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자. 네네.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당 100인 거죠. 한 명의 아이가 100명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노령화된 인구는 많고 아이들은 작다면 이 아이들이 진짜 일당 100을 해줘야 돼요. 우리 어르신을 한 명의 아이가 100명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이로 키워줘야지만 우리가 노후가 걱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들이 적어져서 뭐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진짜 최적화된 그 좋은 뭐 능력 있는 그 선생님들이 진을 이렇게 쳐가지고 애들을 키워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주 여기는 뭐 지원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나 뭐 그런 학교 중에 만약에 내가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학교야. 이 학교는 그거를 원하는 애들만 가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이렇게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아까 보니까 그 폐교 예정인 덕수고등학교하고 성수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 폐교보다는 직업 전문 학교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예, 생각이시네요.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고3 애들이 수능을 보지 않은 학생들은 직업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러 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학교를 새로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그 학교를
대안학교를 만들던가 아니면 고3 아이들이 직업을 배우러 가는 학교로 변경을 해서 한다면 정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학생을 일당백으로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뉴스에서 봤는데 초등학교에 보면은 저기 있잖아요.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것도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통합을, 그러니까 하나 그 통서 어린이집을 유치하기가 힘들어서 같이 진행하기 힘들어서 그 없애려고 하다가 그렇게 네. 하지 않고 세 곳을 통합해서 좀 더 잘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통합을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중학교도 뭐 또 그러니까 여학교, 남학교를 통합해서 남녀공학을 만들고 뭐 이러는 사정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선생님 말씀처럼 통합을 하고 거기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은 잘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 반에 선생님이 2명이 배치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다른 영역에 뭐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네네. 아이들에게 진짜 많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학교 현장으로 바뀌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동명여중이 100년, 200년 가는 학교로 남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던 이가 빠졌던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서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를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네, 영탁의 막걸리 한 잔 듣고 왔습니다. 요즘에 봄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래서 날은 따뜻해졌는데 햇살은 따뜻한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좀 춥다는 생각도 들고 옷깃을 여미게 되거든요. 올해 봄바람이 좀 센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솔직히 선생님 그 봄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이곳 저곳에서 그 건조한 날씨를 걱정하고 물 부족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를 살짝 듣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후가 바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건조한 날씨가 너무 좀 많이 그 유지가 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하면 쉽게 불이 나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에 산불 때문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어제도 강릉에서 불이 좀 많이 났었고요. 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네네. 그 불이 엄청 셌던데요. 아, 네, 그렇죠. 강릉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줄로 넘어져서 전기가 발화가 돼서 엄청 심한 불이 났죠. 세상에. 예, 소나무 송진 때문에 더 많은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종로 그게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네네. 그 봄바람 아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에 없던 바람의 강도여서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날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산불이. 근데 그 산불이 났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물을 그 주변에다 다 뿌렸나 봐요. 네네.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못 살겠다. 그 정도로 심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계속 타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불났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렇게 산에서 불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아 정말요? 네네네. 서울시네요. 서울 시내 종로구 인왕산에서 산불이 나서 축구장 면적의 21개 면적에 살림을 태웠어요. 근데 그게 저희 서대문 안에서 특히 산불이 난 것도 처음이네요. 진짜 저 생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 인왕산 탈 때 혹시 보셨어요? 직접? 아, 예, 저는 직접 보지 못하고 출근할 때 연기 나는 거랑 냄새 나는 게 되게 심하더라고요. 제 냄새가 탄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저도 냄새는 많이는 못 맡았는데 연기가 너무 가까이서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솔직히 그날 너무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뭐 피해 현장에서 지키고 있어야지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지. 저 불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강화문으로避난을 갔어요. 저는 가서 그러셨어요? 애들이 막 너무 무서워하니까 한 몇 시간째 저러고 겁을 내고 있으니 그리고 헬기가 엄청 날아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헬기 소리 들으면 엄마 불이 꺼지는 거 안 꺼지는. 근데 바로 연기가 막 창문으로 계속 유리창으로 아주 가까이서 보이니까. 근데 불은 안 보였어요. 불타는 건 안 보이지만 연기가 심해서. 네. 이 불이 서울 시내에서 불난 게 200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렇구나. 세상에. 근데 그렇게 꺼지지도 않고 그렇게 났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번에 불을 꺼주신 그 소방관님들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산불이 잘 안 꺼지잖아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 불이 나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지역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와 이거를 꺼내는 진짜 소방관들이 정말 애쓰시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또 여기 인왕산 말고 또 많이 요즘에 불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안내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불이 났다고. 그래서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어릴 때 했었던 문화체육회관에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네. 그래서 1시간 50분 만에 불이 잡혔다고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문화체육회관에서 공부도 하고 다양한 수업도 배우고 했었거든요. 프로그램이 많아서. 네, 그런 곳에서 또 불이 났다는 게 또 진짜 깜짝 놀랄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보다 보니까 그 2023년도 올해 산불 피해가 네. 벌써 2021년도 산불 1년치를 넘어섰대요. 정말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산불이 엄청 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비가 많이 와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비야 뭐 하늘에서 내리는 거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이것도 진짜 저 혼자 뭐 생각을 하는 거지만 뭔가 대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닷물이라도 끌어와서 이거를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바닷물은 쉽지 않지만 진짜 이렇게 건조해지고 산불이 계속 난다면 우리의 살림이 많이 타고 뭐 좀 우리가 살기에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뭔가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산불 예방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요새는 너도 나도 불조심. 초기 진압에 바람 조심. 비행기를 사용하는 게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맞아요. 하네요. 네네. 물을 어떻게 산 꼭대기까지 실어 나르냐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참 애를 썼고 네. 진짜 산불 조심해야죠. 옛날에 우리 맨날 불조심 포스터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러면요. 초등학교 때? 네, 기억나요. 그때는 우리가 성냥을 켰잖아요. 그렇죠. 성냥을 켜서 불조심을 그렸었는데. 아이들도 막 저도 켰었거든요. 어렸을 때.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불 켜는 게 뭐 많았고 불도 많이 났겠지만 진짜 이렇게 큰 불은 많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다시 그 포스터도 그리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산불 조심에 대한 포스터를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네요. 웃을 일이 아닌데 그렇죠. 정말 이제 산불 조심해야 되고 진짜 건조한 날씨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느님한테만 하늘한테만 기다리지 말고 뭔가 대책을 찾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발길로 차려무나 꼬집어 뜯어라 시근정 행복 시근정 행복아 꼬집힌 두 사람 마음껏 울려다오 원망을 말고서 몸부림치는 님을 내 어이할 소냐 뿌리친 꽃자락에 눈물이 젖는다 속이고 속는 세상 속이고 속는 세상 누구를 믿으랴 네, 남인수의 꽃이 핀 풋사랑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같이 자리하고 좋은 말씀 나눠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오늘 그 느낌이나 짧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천중사랑인 가족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일들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참여 못해서 좀 많이 아쉽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전해드린 얘기 중에 가장 그 마음에 꼭 와닿는 건 저희 딸이 아직 중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동명여중 폐교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 그다음에 폐교 예정인 학교들에 대해서 좀 정부나
죄송합니다. 그 정부나 교육청 같은 데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방송 너무 재밌고 잘 대화를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야기 꾸러미를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시는 선생님하고 또 오늘 여러 주제로 좋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천충사랑인의 김득희, 김유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